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무한계 인간이 꼭 읽어야 할 책, 무한능력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앤서니 라빈스라는 유명한 작가님이 쓴 책인데요. 저는 사실 이 책을 구입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인제서야 읽어보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쓰던 사무실이 멀리 있는데 그 사무실에 오랜만에 갔는데 이 책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오늘 이제 리뷰를 하려고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영어 제목이 Unlimited Power예요. 그래서 한계가 없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썸네일로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었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무한한 힘과 에너지가 나올까요? 이분은요, 마음혁명이라는 나흘짜리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혁명. 예. 근데 제가 이제 되게 놀랐던 거는 제가 만들었던 강의 과정이 뭐 엄마 혁명, 인생 혁명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만 혁명시키면 삶에서 모든 것이 현실로 일어납니다. 이분은 마지막 날에 이런 걸 한대요. 숯불 걷기. 숯불 위에를 걷는 거예요. 뜨거운 숯불 위를 걷습니다. 저 이거 어디서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개인적인 힘을 경험하는 것이래요. 나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거. 나에게 한계가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진짜 결과로 만들어내는 기회, 그 가능성을 상징하는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 없음을 그 숯불을 걸으면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걸 한번 해보고 나면은 이것도 되겠네? 저것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가능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죠. 자, 그럼 이렇게 무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라. 둘째, 그것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는지 결정하고, 자,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다가 어떤 대가를 치른다.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라는 거죠. 만약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악플과 비난과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다 감수할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싶다면 투자를 해서 손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가를 나는 치를 것이냐라는 거죠. 사업을 한다.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잘 안 됐을 때 빚을 낸다. 빚을 냈는데 갚을 수도 있지만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모든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는지 결정을 해야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로만 하는 다수가 아니라 행동하는 소수가 되라고 해요. 전 여기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저 스스로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하다가 잘못돼도 감수하겠습니다. 이거 해보다가 욕먹어도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래요. 잠을 좀 못 잘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다른 사람에게 가능하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도 가능하다. 쟤도 했으면 나도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이 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한계가 없다면 나에게도 한계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배울 수 있어서 난 더 그 길을 빨리 갈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많은 책을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도 실패했구나 라는 것을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래요. 뭐 학벌이 좋은지 재산이 원래 많았는지 부모가 어땠는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인생 경험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기로 선택했는가 하는 것이래요. 자, 무엇을 보고 저걸 보고 나도 저거 해봐야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떡볶이집을 해봐야겠다. 결혼을 해봐야겠다. 이 우리 모든 인생이 선택입니다. 그쵸?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을요 최면 상태로 빠지게 한 다음에 얼음을 몸에 대고 아주 뜨거운 쇠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런 연구가 있대요.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러면 매번 접촉된 부위에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냉동칸에 갇혀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냉동고는 고장이 나서 실제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못 나오니까 불안하면서 막 정말 숨쉬기도 나중에 어려워지고 막 춥고 막 그런 걸 느꼈다고 합니다. 플라세보 효과라고 아시나요? 아무 성분이 없는 빈 알약을 먹었는데도 약 효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약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건강을 회복하는데 믿음은 늘 필요하다.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약이 그걸 도와주는 거죠. 물론 약에도 어떤 좋은 성분이 있긴 합니다. 이제 무조건 약이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약국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19살 때. 그때 내과 밑에 있는 약국에 있었는데요. 모든 그 위장약에 파란색 코팅이 된 신경안정제 같은 것을 4분의 1 토막을 내서 하루에 한 번 정도인가 이렇게 조금씩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알약은 뭔데 이렇게 조그만 알약을 힘들게 4분의 1로 쪼개서 넣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런 신경안정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위가 안 좋고 속이 쓰리고 안 좋은 사람에게 이 약을 넣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실제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받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 고민이 있는 경우가 많대요. 하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속이 쓰려요, 뭐 속이 아파요, 뭐 소화가 안 돼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신경안정제를 조금 넣는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약을 우리가 먹었을 때 이 병원에 와서 약을 먹으면 병이 나아라는 믿음,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믿음을 형성하는 5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마치 그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경험하는 거래요. 결과를 미리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연애할 때 저 남자가 결혼하면 어떨까? 저 남자와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 상상하죠. 내가 저 회사에 취업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간접 경험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어떨까? 내가 돈을 모아 집을 사면 어떨까라고 늘 상상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상상한 것을 목표로 이루게 됩니다. 모든 일이 생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늘 이런 식으로 생각한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 생기는 모든 일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 라고요. 그건 우리에게 도움이 돼. 이건 나에게 도움이 돼 라고 믿으면 어떤 일이든 기쁘게 넘어갈 수 있겠죠.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21살 때 사업에 실패하고 22살 때 입법의원 선거에서 패하고 24살에 사업에 또 실패하고 26에 애인이 죽음을 겪었고 27에 신경쇠약에 걸리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실패가 있지만 입이 아프니까 그만 얘기할게요. 이분이 52살에 미합 중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실패.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실패예요. 뭐 선거에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요. 여러분 애인이 죽으면 얼마나 슬퍼요. 내 사업도 실패하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나는 실패만 쓰레기야 라고 생각했다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 박막내 할머니는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정말 많이 고생하고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프게 사셨어요. 제가 그분 책을 보면서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근데 그분이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즐겁게 그래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니까 지금 70대 세계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실패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탁월한 사람들, 다시 말해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지닌대요. 팀워크를 중요시하고 화합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내가 잘나서 잘 됐어가 아니라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성장했어요. 우리 스승님 덕분이에요. 우리 팀이 잘했어요. 라고 사람을 늘 챙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고요. 누가 계속 도와주고 그렇죠. 성공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성공은 흔적이 있어요. 실패와 성공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도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기록하세요. 저는 지금 유튜버 중에 김생못이라는 그 채널을 잘 보고 있는데요. 라면 한 개로 3끼 먹기 이런 영상을 올려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라면 한 개를 진짜 면만 건져 먹고 국물에다가 우동사리 넣어서 먹고 또 국물 남겨서 밥 말아 먹는 그런 걸 보면서 저분은 성공하겠다. 뭐 수박도 깎아서 막 반찬하더라고요. 정말 돈을 너무너무 아끼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 진짜다. 정말 알뜰하다라는 걸 알았고 지금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돼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멋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실패가 아니고 성공도 성공이 아님을 알면 너무 좋습니다. 그분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나올 수가 있었죠. 재정적인 성공, 활력, 건강, 행복, 평생 사랑 등을 받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다 원하는 거죠. 자, 그럼 이미 재정적으로 성공했거나 충만한 인간관계를 이룬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전략을 알아내어 내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결과를 생산할 수 있게 되고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본뜨기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롤모델을 우리가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략을 알아내는 것. 저도 그 전략을 수많은 책을 읽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행복하지? 이 사람은 어떻게 관계가 좋지? 이 사람은 어떻게 건강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아이를 잘 키웠지? 그런 것들을 독서를 통해서 본뜨기를 했습니다. 물론 100% 되지는 않아요. 경험도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 때도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우수한 모델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데 무한계 인간으로 막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델이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발견해 그거를 재생하래요. 방금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그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비슷한 결과를 생산할 수 있대요. 운동선수도 그렇게 하고요. 스키 선수는 어떻게 스키를 타는지.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을 하면 막 분석을 하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저는 운동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책을 읽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런 우수한 모델을 많이 관찰하고 따라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목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눌게요. 여러분의 삶에서 의욕이 넘치게 했던 바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도 좋고요. 작년, 올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의욕을 막 불타오르게 했던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봤을 때입니까? 어떤 걸 들었을 때입니까? 뭔가를 만지거나 누구를 만졌을 때입니까?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음악을 듣거나 뭐 만났을 때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면서 뭔가 막 열심히 저를 막 몰입하게 만들었어요. 좋아하는 게임을 하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감명 깊은 강연을 들었을 때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강연을 들은 후에 정말 그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된 그 다음 거는 무엇입니까? 강연을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 무엇을 그렸습니까?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어떻게 했더니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게 됐지? 저는 부동산 책을 처음에 봤고요. 책을 막 읽다 보니까 관심 지역이 생겼고 그 지역을 네이버 부동산으로 막 보기 시작했어요. 보다가 여기 내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겠네 라고 보이는 지역이 있으면 바로 다음날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다음날이에요. 다음 주, 다음 달에는 안 돼요, 여러분. 내일 안 되면 그 이유도 안 됩니다. 뭔가 가슴이 뜨겁게 타오를 때는 바로 즉시 해야만 가능하지 조금만 지나면 시들해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내일 출발을 해요. 가서 뭐 이렇게 부동산도 보고 설명도 듣고 하다 보면은 브리핑을 듣다 보면 갖고 싶다.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판매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좋든 나쁘든, 그 투자가 좋든 나쁘든 그런 충동이 생기죠. 우리가 홈쇼핑 채널을 봤을 때 여러분 뭐 매진 임박입니다. 뭐 무슨 사이즈 무슨 컬러는 마감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뭐 매월 39,900원 이러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저는 패턴으로 되었어요. 저는 저 스스로가 나는 뭔가 결심했을 때 바로 다음날 혹은 그날 해야만 되는 사람이구나. 제가 좀 성질이 급하고 빨리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 자신을 너무 잘합니다. 다음 주에 전화 해본 적이 없어요. 하루 24시간 넘어가면 그 이슈는 끝나는 그냥 이슈입니다. 제가 그지같이 시작하라라는 이 말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질르라는 거죠. 유튜브 하고 싶다. 채널 개설을 빨리 해야 돼, 그냥. 유튜브 뭘 수업을 듣고 장비를 사고 그게 아니라 장비 사기 전에 채널을 먼저 개설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어떤 물리학자가요,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 동시에 다른 곳에서 3명의 물리학자들이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되었대요. 실제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를 끌어당기는 집단의식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믿음, 집중된 초점, 최적 상태의 신체를 통해 우리 자신의 내부를 정렬할 때 이 집단의식으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 유유상종, 그리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장소에서 만나게 된다거나 말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같은 책을 읽고 있다거나 제가 어떤 책을 리뷰할 때 저희 지금 우리 공주님 중에서 어머 유라 작가님 저 그 책 빌려왔는데 어머 나도 그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우리는 같이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꿈의 목록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요 적어도 10분에 15분 이상 쭉 써보래요. 내가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이렇게 막 한두 개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냥 적어 내려가고 한계 없이 적어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목록을 검토해 보고요. 하나하나 그 결과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예상해 보래요. 6개월짜리인지 1년짜리 목표인지 2년짜리인지 혹은 10년 20년 걸리는 건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금년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4개만 간추려 보라고 합니다. 선택해야죠. 그 많은 목표 중에 올해 내가 할 것, 가장 하고 싶은 것, 가장 신나는 것 위주로 고르면 좋겠죠.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요 2019년도에 유튜브에 영상을 매일 업로드할 거야. 유튜브에서 매일 밤마다 라이브를 할 거야 라고 선택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난 선택할 거야. 왜? 나니까. 난 이게 좋으니까. 선택을 했고 최대한 열심히 했죠. 아플 때랑 해외에 나갔을 때 빼고는 거의 다 게으름 피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미 이룬 사람 3명에서 5명 정도 생각해 보래요. 그리고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자질과 행동들을 몇 개의 단어로 써보래요. 예를 들면 저라면 그지같이 시작하라 이런 것도 적어볼 수 있겠죠. 무한계 인간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공주님 이런 거. 나는 공주다.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눈을 감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떠올리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충고를 한다고 상상해 보래요.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주요한 아이디어를 받아 적으래요. 그 사람이라면 내가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의기소침하거나 자신감이 없을 때 그렇게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러링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좋은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를 얻고 싶은데 미러링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가 잘 쓰는 말이나 글귀를 미러링해라. 거울처럼 비춰서 반사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자세, 호흡 패턴, 눈 맞춤, 바디랭귀지, 얼굴 표정, 손 동작, 아니면 다른 특이한 동작들 어떨까? 그 사람이 다리를 꼬면 나도 다리를 꼬고요. 그 사람이 컵을 양손으로 쥐면 나도 양손으로 쥡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미러링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뭔가 나와 똑같은 영혼의 동반자를 찾은 것처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미러링하는 연습을 하면 이게 익숙해져요. 아, 이 사람 나와 같구나. 와,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와 너무 다르면 힘들어요. 콩국수를 먹는데 나는 소금을 뿌려 먹는데 상대방이 설탕을 쳐서 먹고 계속 이제 뭘 만났을 때 뭔가 나랑 너무 다르면은 아, 이 사람이랑 나랑은 잘 맞지 않아 라고 느낄 수 있겠죠.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지닌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것이 부와 행복입니다. 돈 많았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와 행복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요. 좌절감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고가 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 들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듣고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보고 좌절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좌절을 많이 해결해냈다면 부자가 됐을 거라고 합니다. 가난하게 되지 않은 방법은 성공할 때까지 더욱더 많은 좌절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성공의 열쇠는요. 거절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노라고 말할까봐 요청하지 못하고 소개를 하지 못합니다. 영업 부문에서도 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1억을 벌고요. 누구는 2천만 원을 법니다. 그쵸? 어떤 사람은 보험회사로 억대 연봉을 벌고 어떤 사람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억대 연봉을 벌어요. 누구는 하나도 못 벌어 돈을. 왜 그럴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거절을 다루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더 이상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행동을 방해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무서워서 못 가시는 분이 있어요. 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아무 말이나 하면 되죠. 전 처음부터 아무 말이나 했어요. 가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모른다고 무시하지 않을까요? 내가 돈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을까요? 안 무시해요. 그래서 당당하게 요청하고 당당하게 물어보고 뭐 내가 소개하거나 판매할 게 있으면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거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 거절할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이꼴 저 사람 나를 싫어할 것 같아 라는 생각입니다. 왜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정말 좋죠. 내가 나를 싫어할 때 상대방도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있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니까 거절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내가 어려서부터 거절을 많이 당한 경험, 존재 자체로 사랑받지 못한 경험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치유하셔야지 내가 거절당할 만하지 않고 내가 소중한 존재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서 내가 뭔가 요청하면 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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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설사 아유 아닙니다 안 살 거예요 혹은 아니요 저 보험 가입 안 해요 라고 했어도 그게 내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게 필요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거를 알면은 여러분이 정말 많은 분야에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야인지 상관없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꼭 없애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의 배경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부와 행복으로 가는 세 번째 열쇠는요. 경제적인 압박을 이겨내는 것을 배워야 한대요. 경제적인 압박. 돈을 마음껏 벌기도 힘들 수 있고요. 마음껏 쓰기 힘들 수도 있고요. 저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을 다루는 건 네 가지가 있어요. 돈을 얻는 방법. 빌리는 것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돈을 주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절약하는 방법. 이 네 가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잘 다룰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겠죠. 막 돈이 크고 많고 막 적고 이게 아니에요. 얻는 법, 돈 빌리는 법, 돈을 남한테 주는 법, 돈을 버는 방법, 절약하는 방법.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 알면 마음이 정말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겠죠. 끝으로 우리는 자기 만족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다루지 못해서 큰 돈을 벌고 빌딩이 있어도 불행합니다. 우울합니다. 몸이 아프게 됩니다. 자기 만족은 비교해서 올 수도 있대요. 내가 아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낍니다.
우월감을 느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 분명히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비교하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 자기를 평가하지 말고 나의 목표에 의해 자기를 평가하라 라고 합니다. 저는 비교하지 않고 저를 평가하려고 아주 노력합니다. 쉽지는 않죠. 노력하면서 의식적으로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인생의 쓰레기 같은 것들로부터 멀리하라 라고 해요. 작은 일에 크게 신경 쓰지 말라. 진정으로 인생을 발전시키고 싶으면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라. 자신을 시험하라. 당신의 인생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라. 마지막 열쇠는 받는 것보다 늘 더 많이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가진 게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나요? 여러분, 부자는 주는 사람입니까? 받는 사람입니까? 네, 부자는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지는 여러분 받는 사람입니까? 주는 사람입니까? 거지는 받는 사람입니다. 거지가 남에게 뭘 주거나 베풀거나 도와주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난 더 많이 받아야겠어. 누가 나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이 더 많이 벌어왔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유산을 좀 물려줬으면, 친구가 부자니까 나에게 밥을 사줬으면 이라는 마음이 가득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지의 마음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자연의 섭리는 여러분 먼저 주고 다음에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섭리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베푼 사람이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흙에 대고요. 과일 좀 주세요. 채소 좀 주세요. 라고 백날 얘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흙을 갈고 비료를 주고 보호하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식물이 열매를 맺게 되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주어야 한다. 계속 배양해서 땅으로부터 과일이 열리게 해야 한다. 인생도 정확히 같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이 책에 있는 무한 능력에 있는 많은 법칙을 여러분이 한번 행해 보신다면 정말 이렇게 무한한 행복과 부를 창조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신다면 앤서니 라빈스의 무한 능력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